SK텔레콤 2024년 실적을 스포트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했습니다. 보유능력 실행지수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개발해 봤습니다. 0.66. PBR은 1.12입니다. 이를 제가 누락을 했네요. 영업비용의 상품 증가액 반영해야 SKT에 대한 뉴스로 유심 무료 교체 고객 보호 조치 발표 진심으로 사과 이범수 서울신문에서 4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과할 때의 자세는 일본은 거의 90도죠. 우리나라는 약 30도, 45도 내에서 사과하는 게 우리나라 관행입니다. 그 정도 굽히는 것이 좀 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일본은 너무 굽히는 것 같아요. 90도 가까이. 어쨌든 유심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됐다. SKT 타워 슈펙스 홀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여기 뭐 쭉 그 인프라 전략부장 홍승태 고객가치 혁신실장 유영상 대표, 배병창, MNO AT 본부장, 윤재용 마케팅 전략본부장 뭐 5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사과하는 퍼포먼스, 사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악성 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한 고객 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사과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합동조사하고 있다. 근데 사이버 경찰이 이걸 조사해서 사과 원인 이런 거를 좀 밝혀내야 될 겁니다. 국민의 그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털려가지고 이것도 꼭 대선 앞에 이런 일이 터진다는 게 영 이상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뭐 여론 조작이라든지 뭐 물어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는 답변을 안 했는데 그걸 해킹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여론에 뭐 반응한 것처럼 이렇게 또 악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상까지 해보게 되기 때문에 SKT가 KT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KT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바꾸면 뭐 돈 몇 푼 절약된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게 귀찮아서도 못하죠.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제조업이 아니니까 뭐 매출하고 그다음에 영업비용뿐이 없습니다. 12조 7,740억 원에서 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조 5,232억 원으로 4.6%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프트회계도 결과는 마찬가지지만은 스루프트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 비를 정합니다. 5조 3,632억 원으로 0.2%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 매출 증가율보다 1.7% 내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품 매입 및 지급 수수료 하락 1차 추론을 전원합니다. 어디에서 손익이 원인이 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스루프트회계가 분석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스루프율이 0.7% 상승했어요. 나머지 비용이 운영 경비로서 2.1% 증가했고 생산성은 1.26으로서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108억, 109억의 차이가 있어요. 이익이 더 났어요. 스루프 쪽에서. 자, 그게 왜 그런 거냐? 그 서비스업인데 왜 영업이익 차이가 있냐? 그거를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상품인데 아까 그 이익 차이하고 똑같이 108억, 109억의 이 상품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총 영업 비용이 좀 왜곡이 돼 있다.
이게 원 주석인데요. 상품 및 기타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상품 매출원가로 상품 출고액이 돼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 운영 경비를 더해야 총 영업 비용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상품의 증감에 따라서 그 출고 금액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매출원가니까 매출 수량 기준으로 하는데 매입액으로 해버리면은 매출 기준이 아니고 그 상품 구매한 거를 원가로 그냥 집어넣으면은 부정확한 손익이 계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비 상품 증감액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총 그 비용이 다른 것보다도 뭐 가공비 배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상품의 증감액을 빼버렸다. 이것이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재고 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 좀 재고 그 명세를 잘 좀 관리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SKT는 상품의 증감액을 영업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상품 매입액이면 반드시 상품 증감액이 반영되어야 상품 출하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성분을 제가 누운 글씨체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 A하고 여기 그 영업비용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 차이액이 상품 증가액만큼 차이가 나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상품 매입 및 지급 수수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무려 1조 1,400억이 집행이 됐는데 20.8%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86명이 줄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아마 86명이 아주 고임금 임원들이 대거 잘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니지. 고임금 인원들이 남고 저임금 인원들이 나간 게 이만큼 또 차이가 난다. 22.7% 사건 사고는 일으키면서 돈은 억수 받아 먹네요. 이 정도면은 뭐 딴 데 안 가겠네요. SK텔레콤 가가지고 일하고 싶겠습니다. 망 접속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5.4% 감소했고 전용 회선료 및 전파 사용료 2.6%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마 핵심적인 경비일 것 같아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통 T 회전율을 가져왔습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이것도 회전율로 보는 거죠. 1.17로 4.1% 하락했고 슬픈율은 거꾸로 0.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레버리지율은 41.2%에서 39.3%로 내려갔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투하자본 이익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을 해보는 건데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및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라는 게 그 대리점 유통마진 같은 거 하니까 판매 실적에 따라서 나가니까 매출에 비례하는 거로 보는 거죠. 이게 상승했느냐? 이 SKT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요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한번 새로운 그 지수를 좀 착상을 해봤어요. 그 생산 능력을 보니까 훼손 보유 능력이란 게 있는데
4,808만 회선이 있어요. 작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보유 능력이. 금액상으로는 16조 1,413억 원이에요. 금액상으로는 4.3% 증가하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기 매출 내역에 무선통신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능력 실현지수라고 해서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1로 봤을 때 보유능력이 그 매출에 기여한 거는 0.66이다. 그러니까 0.02가 보유능력보다 장사를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해볼 수 있는데, 이게 그 보유능력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그냥 인식을 한번 해보는 거로 해보죠. 그리고 여기 산출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 훼손 보유능력 금액, 이동전화 매출액 곱하기 시설 회수 보유능력 나누기 훼손 보유수량. 보유수량이라는 거가 그 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품 매출액이 42.4%나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럼 그 재고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품 무선통신이 1.1% 매출이 증가했고 접속 수입이란 것은 내려갔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 현황에 대해서 회사가 구두 설명한 걸 표로 만들어 봤는데 2010년도에 책정한 것은 일반 요금제와 표준 요금제라는 게 있었는데 일반 요금제는 월정액이 14,300원에 10초당 22원 부과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표준 요금제는 13,200원에 10초당 19원 80전을 계산했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월정액은 12,100원으로 떨어지고 통화료 1초당 1원 98전을 뭐 이건 초당은 변경 없는데 월정액만 조금 생색 900원 내려준 거네요. 900원. 그 정도고 나머지 4지 기반 요금 뭐 5만 원짜리 월정액이라는 게 있고 뭐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거 오지 영천령 요금제라고 2024년 4월 39,000원 월정액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할 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모양인데요. 다만 통신요금이란 게 또 복잡해가지고 유튜브 많이 보면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적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표를 만들어 봤는데 경영성과에 대한 싱킹 실험이다 해서 자관 다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보다는 일단 비유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두통 티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라서 분석하게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증하는 지수로서 보유 능력은 상승했는데 통신료도 상승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유 능력은 4.3%가 증가해가지고 좀 장사를 해서 가격을 2.3%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판매 가격, 보유 능력 이게 이제 매출 통신을 단가로 이기보다 했는데 1.1%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보유 능력 대비 하락 인식을 했다. 그러면은 얼추 흐름은 동일한 거로 비유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SKT가 뭐그 분식회계 뭐 이런 거 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회사는 아닌 걸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스케tip시즘 정신에 의해서 분석자 입장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검사처럼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거를 무죄로 증명했을 때 더 죄송합니다. 일본말 헷갈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제가 전개를 하죠.
2025년도 매출 계획은 운영 경비가 2.1% 증가했었는데 올해 좀 안 좋을 조금 전략을 해서 1.5%만 증가한다. 인건비도 너무 오르고 인건비 깎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이 내려갈 것 같다. 아마 직관 정도죠. 이게 무슨 근거가 뭐냐? 그 뭐 SK 직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12조 8,500, 12조 8,600억 정도 할 거다. 거기에 상응한 그 매출 재료비니까 매출 변동비가 0.7%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그 매출 증가가 0.7%. 그러면은 얼추 유사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이것도 스르픈율로 나누는 거고요. 이 예측하는 데는 다 나눗셈으로 하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워보면은 뭐 우수리 떼고 그 12조 8,500억 하는 거로 그러면 한 1조 4,843원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아까 그 T회전율 두퐁 T회전인데 1.17인데요. 요거 1.19까지 어떻게 좀 더 영업활동 판촉 뭐 또 홍보 광고 선전 뭐 해가지고 또 이번에 실패를 기회 삼아 가지고 좀 보완하는 거로 해서 고객이 떠나지 않게 SKT나 뭐 이런 데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매출이 13조 1,347억 원을 해서 1조 거의 6천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꿈도 야무지게 잡아봅니다. EAT 새우 현금으로의 순이익 4조 6,708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매년 4조 원대의 현금 순이익을 벌고 있어요. 이 결산은 1조 한 3, 4천억이지만 현금으로는 이만큼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MS 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조 9,530억 원이고 최종 1조 8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고정자산, 비유동자산은 9,488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27.2%가 됐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5,157억 원을 갚았어요. 돈 벌어가지고 이자 차입금도 갚고 이자도 냈죠.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9.3%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주주한테 7,589억 원이 갔어요. ROE 4.2%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합친 게 회사의 잉여 현금 1조 2,745억 원. 이렇게 그 10조, 12조 해가지고 1조 5천억인데 실제 버는 거는 한 4조 되잖아요. 통신요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짭짤하고 이익 배당이 이렇게 높으니까 여기 뭐 연차 배당, 중간 배당에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또 그 벌들이 꿀이 달다고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걸 다 더하면은 7,589억 원 주주들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작년에는 뭐 거의 1조 원을 가져갔죠. 네, 가져갔어요. 그렇게 돈을 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통신요금이 좀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앉아서 하는 장사 같은 이런 장사면은 참 그러니까 사업 허가만 내면은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니까 정보통신부가 지금 아직도 있나요? 정보통신부가 있나 우리나라가? 과학정보통신부가 지금 있나요? 음. 이런 걸 보면은 그 저기 좀 싸게 해도 되긴 되겠네. 노인 가격
실버 가격 뭐 이런 거 좀 계속 싼 거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57,800원으로 1,7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1.12 상태고요. 그 다음에 SK가 30.57%, 국민연금이 8.79%, 시티뱅크 ADR이 6.83%. 보세요. 외국인 투자기관들이 배당이 많으니까 42.99%. 이 정도면은 이거 저 국민연금 합쳐봐야 38%인데 이게 지금 SKT도 외국 자본한테 맥혔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SKT도. 그러니까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익 배당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격을 압력을 줘서 가격 내려라라고 압력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거 돈만 벌 생각하고 개인 그 유심 유출 그런 거나 당하고 그러니 뭐가 그런 거에는 어떤 벌금형을 징벌적 벌금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어떻게 나오게 되면 말이죠. 이게 또 로비도 하겠지, 또 SK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